자, 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텐데, 그걸 앞두고 한 3년 정도 담임을 하면서, 고3을 가르치면서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뭐 성공적인 고3 이래놨지만, 고3뿐만 아니고 1학년, 2학년 뭐 다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빠진 내용들도 많습니다. 뭐 어떤 게 빠졌냐면 뭐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빠졌는데 잘 하잖아요 그런 건. 그 스스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거는 요즘 애들 정말 잘하는데 좀 옛날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이 나랑 다르네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혹은 나를 비롯한 내 또래 혹은 나보다 좀 더 연세가 있으신 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면 적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교과담임에게 사랑을 받아봅시다 라는 겁니다. 음, 이 제목에 대해서 왜 굳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교과다림이라고 뭐 한정 지어놨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보다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는 게 더 좋잖아 사실은.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나한테 이제 손해날 일은 없어지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득이 되는 거죠. 어, 물론 요즘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건 맞습니다. 나도 학교 다닐 때 모든 선생님한테 내가 뭐 애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미움받거나 혹은 뭐 적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안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나도 수업을 들어가 보고 뭐 학교 경력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수업 들어갔을 때 이 반 애들 참 괜찮다. 그 반에 누구 참 괜찮더라. 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가 갈 수 있는 혹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이제 뭐 쟤는 너무 별론데 쟤는 공부는 잘하지만 애가 너무 별론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뭐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신이라고 믿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뭐 믿어서 손해볼 거 없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천하는 내용을 좀 볼 텐데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정말 간단하게 돼 있죠 지금. 뭐 되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뭐 알랑방구를 껴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 자, 첫 번째 실천입니다. 복도나 아니면 교무실 같은데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서 슬그머니 지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그냥 인사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를 음, 왜 안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도 인사를 잘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인사하면 이제 그걸 또 잘 받아주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인사를 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사를 잘 받는 연습이 내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인사 받는 게 좀 어색한가 봐. 근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인사는 잘 했던 것 같거든요. 인사를 잘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너한테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만큼의 성량과 액션, 그러니까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좀 잘 취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이 연습에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면접장 같은 데서 써먹기 좋죠. 처음에 면접 연습을 시켜보면 애들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인사를 하라고 시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를 해요. 뭐 걸어가면서 고개만 까딱 하는 놈도 있고 인사 없이 그냥 자리에 앉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다 좋은 자세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 대화는 뭐냐면 크게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나뉠 텐데 첫 번째는 뭐 수업 시간에 알겠냐 모르겠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때 애들이 이제 어, 눈만 약간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주변 애들 눈치를 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눈치를 왜 보냐면 혹시 내가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날 이상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 진짜 눈치가 보이면 끝나고라도 쫓아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쉬는 시간 10분에 그 쫓아가서 물어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쌤들도 뭐 쉬는 시간에 질문하러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부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반응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혹시 뭐 이러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나왔다. 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또 멍하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자기가 손들고 발표를 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교사가 맞는 대답을 했으면 그렇지 잘 대답했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뭐 대답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래? 근데 이 부분은 이런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 교사 입장에서는 화두를 던지는 질문인데 그 화두를 던진 질문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혼자 묻고 혼자 답해야 되는 약간 뻘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좀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질문을 안 하게 돼 사람이. 선생님도 질문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 알아. 이 교실 애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 그래서 수업 내용을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아는 내용을 그냥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업이 재미가 없죠. 나 아는 내용인데 저거 왜 얘기하지? 딴 거 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수업 참여도 떨어지고 쌤들도 알아요. 앞에 있으면. 저 인간들 딴짓하고 있구나. 아휴, 그럼 저 반에서 내가 뭐 가르쳐 줄 게 뭐 있겠노? 됐다, 그냥 어디 참고서 나와 있는 내용이나 간단하게 알려주고 넘어가자.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얘기해본 혹은 뭐 이제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하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공통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사과 자랑입니다. 사과를 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애들 보면 사람들 뭐 애들뿐만 아니고 요즘 사람 다 그런데 뭔가 이게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이제 몰라서 뭐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 잘못에서 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했을 때 저만 그런 거 아닌데요? 혹은 몰라서 그랬어요. 혹은 뭐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라고 발뺌한다든지 자, 이 세 가지 반응 다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선생님 선생님 혹은 친구한테 그런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그런 얘기들이 붙으면 화가 나지 않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화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요. 내 잘못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특히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닌데요라는 말은 정말 그건 옛날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교육을 했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를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봐서는 시대가 안 바뀌나 봐요.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는 잘못을 했잖아. 걸렸든 다른 사람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어.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진다? 아, 절대 좋은 얘기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라는 얘기 있는데 학교에서 하다 보면 뭘 언제까지 가져와라. 수행평가든 아니면 뭐 조사하는 내용이든 뭐든 간에 그 제출 기한을 좀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특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라는 게 요즘 교육의 방향성 자체도 그렇고 참여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만 입증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따져보는 어떤 기준 중에 하나가 기한을 잘 지켰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한을 놓쳐버리면 참여도 측면에서 그
어떤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참여도가 불성실했다고 판단받고 점수를 많이 날려먹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종지키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수업 종이 치면 그때서야 이제 매점에서 올라오고 화장실에서 뛰어오고 뭐 책 꺼내러 간다고 뭐 사무러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수업이 바로 막상 시작됐을 때 내가 수업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라. 안 돼 있는 상태인 거라. 그럼 나는 이제 앉아서 몸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업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미 수업을 시작하셨죠. 그럼 앞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통으로 못 따라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 10분이다. 그러면 자기가 시계를 좀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예비종 칠 때 됐네. 그러면 예비종 칠 때 되면 교실에 들어가서 책을 꺼내야지.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예비종이 칠 때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종이 칠 때. 예비종 칠 때 앉아 있어야 뭔가 본종이 쳤을 때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좀 다소 경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 입시를 지도하면서 성공적인 어떤 반이 있고 실패한 반이 있다고 쳤을 때 일관성이 유지되는 반이 좀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왔고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반이 실패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건 이런 거야. 3월달 되면 고3 처음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긴장을 해. 그리고 애들 새로 올라온 애들끼리 별로 안 친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를 잘 본단 말이야. 그리고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 간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본성을 누르고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튀어나옵니다. 그럼 담임 입장에서 어떠냐면 얘들이 왜 이러지 갑자기? 원래 안 이런 애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 하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어, 그 인내를 못해서 드러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미 이제 서로의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교사하고 담임하고 학생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래. 경험적으로 봤을 때 3월 달부터 이제 자습시키고 공부시킨다고 막 뭐 좀 타이트하게 애들 생활 지도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올라올 때 우리 반이 보통 이제 뭐 꼴등으로 올라온 반이 있었는데 한 9월 달, 6월 달쯤? 6월 모평 칠 때쯤은 반평균을 따졌을 때 한 2등까지 끌어올라갔단 말이야, 애들이. 기어 올라갔다고. 근데 이제 그게 막 8월 달, 9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9등, 10등까지 떨어지더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걸 무조건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좀 길게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학원을 간다. 학원 가는 것 자체 나쁘지 않죠. 갈 수도 있고. 근데 갈 거면 처음부터 분산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1학기 때는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 시키는 거 눈치껏 하다가 2학기부터 내 맘대로 해야지 해서 막 2학기 때 학원을 뭐 6, 7개씩 확 늘려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짜리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 1년 내내 월요일, 수요일은 학원을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 학교 생활 측면에서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공부라는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꾸준하다라는 말에 들어가는 게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벼락치기 한다고 시험 기간에 하루 2시간 자고 막 시험을 친다든지 뭐 그런 걸 하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평소에 8시간씩 9시간씩 DB 자다가 시험 기간에만 2시간 잔다? 생활 패턴 망칩니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그냥 6시간씩 자고 그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대학 입시인데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 물론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지 유니스트 뭐 몇 개 특차대학 뭐 아니면 뭐 그 육사나 이런 데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에 카운트가 안 되지만 보통 6장을 쓰고 정시에는 3장을 쓰죠. 그러면 6장 중에 몇 장이 붙는 게 성공인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6장 중에 1장 또는 2장을 합격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라고 봅니다. 6장 중에 6장 다 붙는 거 솔직히 말해서 나쁜 게 아닌데 완전 성공이라 보기엔 어려운 거야.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6장 중에 6장을 다 붙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성적대가 그냥 좀 중간 정도? 완전 상위권 아니고 중상위권 정도 되는 애였는데 내 욕심 같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대학이 하나 된 거야, 사실은. 되면 이건 대박이지라고 했던 대학이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매 그 6장이 있으면 그 6장 안에 상대적인 순위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5등,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썼던 그 대학들을 그냥 상위로 올려버릴 걸. 어, 아예 상위로 올려버릴 걸. 그랬으면 좀 되든 안 되든 한번 도전해봤으면 그게 됐으면 더 대박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깝다는 거지.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6장 중에 한두 장 정도 합격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뽑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쓴 거지. 4개 정도 상향 썼다는 얘기고 2개는 이제 적정을 썼다는 얘기니까. 한두 개를 적정 썼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자율학습 얘기입니다. 자율학습 왜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며 학원이나 인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요즘 자율학습하는 학교가 많이 없죠. 그리고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율학습을 시키는 편인데 이것 때문에 애들하고 정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트러블은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가 책임질 거니까 하고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꼭 필요하면 앉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뭐 좀 설득을 하기도 하는 편인데 왜 해야 되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학습을 왜 해야 되냐? 내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나도 이제까지 뭐 시험 문제를 한 20번 이상 더 냈나? 한 30번 가까이 내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을 칠 때마다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정답은 이거죠? 왜 정답은 저거죠? 그럼 이제 그때 내가 하는 대답은 이렇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애들은 그럽니다. 나는 학원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내신 시험을 내달라고 부탁하렴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좀 과장돼서 한 얘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신이란 것 자체가 뭐 그런 거잖아. 내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가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뭐 그걸 하고 있느냐. 수업 맥락을 고려해서 어쨌거나 답을 찾는 거고 그게 이제 수능 같은 데서는 보기 지문이나 이런 거에서 맥락을 다 제한적으로 주지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맥락을 가르쳤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제자가 어떤 정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신 대비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를 1번으로 물어볼 사람이 학교 교사인 겁니다. 그 수업을 한 사람. 물론 학원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학원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학원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야겠죠. 들을 수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1순위, 2순위를 따졌을 때 1순위는 가르친 사람한테 확인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학원에서 들은 내용이랑 수업 내용이랑 안 맞잖아. 그러면 그걸 들고 가서 내가 선생님 시험 치기 전에 내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 혹은 딴 데서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업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이제 그냥 A라는 방향을 놓고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알아. B라는 방향도 되고 C라는 방향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A라고만 얘기했어. 왜? B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있고 C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A와 C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B가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누구도 A와 C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B가 맞아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B가 맞다라고 B를 설명한단 말이야, 보통은. 물론 이제 뭐 어떤 서울에 있는 뭐 혹은 수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A, B, C 다 얘기해주고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건 뭐다라고 자기들이 결론 지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곳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자기가 안 되면 들고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물어볼 시간이 언제냐? 자율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율학습 시간에 뭘 해야 되냐? 그날 배운 걸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자율학습을 한 2차시 정도 한다 치면 1차시 때는 복습을 하고 2차시 때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1차시 쉬는 시간부터 해서 자기가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떠 하다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가 되면 2차시 때는 다른 공부하셔도 되고요. 뭐 자기 혼자 공부하셔도 되고, 그 내용이 또 이해 안 되면 2차시 때 붙들고 있다가 또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교사한테 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쓸데없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지. 자,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학원이나 인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학원은 주말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고, 혹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학습 1차시 때 자기가 복습하고 질문할 거 하고 해결이 됐어. 그럼 2차시 때 학원을 가도 되는 부분이고, 인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인강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나는 인강을 어떻게 들었냐면, 인강이 뭐 1강부터 40강까지 뭐 40차시짜리 인강이 또 쳤을 때 그걸 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었어. 수학 같은 경우에 나도 이제 공부를 되게 어려워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도형 나오는 거 있잖아. 도형. 원이나 세모나 뭐 아니면 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부분이 정말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인강을 결제하면 보통 이제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부터 해가 방정식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뭐 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다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안 듣습니다. 돈 아깝지 않냐? 예, 안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내가 아는 걸 굳이 다시 들어서 다시 시간을 들여서 그걸 듣는 것보다 그냥 돈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달부터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끼케야 8개월이란 말이야. 8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내신 대비한다고 몇 주 빠지고, 뭐 수행평가 한다고 며칠 빠지고, 못 빠지고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수능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거든요. 그 한정된 시간을 내가 아는 내용을 뭐 아는 길도 물어간다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결국엔 끝에 가면 내가 시간이 짜쳐. 그렇게 하느니 그냥 돈이 좀 들더라도 내가 필요한 건 골라 듣고 대신에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는 거, 그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는 내용은 듣지 않습니다. 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짜리의 어떤 잔소리였는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 꼰대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유 전형적인 학교 선생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학교라는 곳이 교사와 학생이 어떤 같이 뭔가 해나가는 공간이고, 수업도 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입시할 때도 뭔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합이 맞아야 된다 생각하거든. 합이 안 맞으면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합을 못 맞출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안 맞춰준 애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구 잘못인지는 따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뭐 꼰대 입장에서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대화를 하면서 맞춰갈 부분이 있으면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고, 어,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얘기를 꺼내야 또 여러분들도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힘든 시기,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은 군대 다음으로 힘들다. 전 세계 어떤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시간을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피할 수 없는데 즐기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저 힘든 걸 즐기면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힘든 시기라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안 힘들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거 이 정도 당연히 힘든 거야. 당연히 힘든 거야. 그럼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3년만 하고 끝낼까? 4년, 5년 끌고 가지 않고 3년만 하고 끝낼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주변에 조언을 들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한 번에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식으로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